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어떤 기회냐고요? 바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신어봤을 운동화, 나이키의 주식을 담을 기회입니다. 물론 리치 플랫폼의 투자 모토인 선 분석 후매수에 따라 최종 결정을 해봐야겠죠? 지난 21년 6월에 최고 실적을 갱신하고 하루 만에 주가가 15%나 상승했던 나이키였기에 바로 이어진 나이키의 폭락은 저에게도 매우 궁금증을 유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이키의 폭락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폭락의 근원지는 바로 나이키의 2022년 1분기 매출 발표입니다. 참고로 나이키의 1분기는 6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우리가 1분기라고 생각하면 보통 1월에서 3월인 점을 감안하면 나이키의 1분기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1분기 실적 자료를 보면 나이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122억 2,480만 달러로 9월 30일 기준 환율로 계산하면 하나로 약 14조였습니다. 다시 말해 매출 실적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기대치인 124억 7천만 달러보다 낮은 수치였기에 주가가 폭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 주식을 분석할 때 어디서 정보를 찾아보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유용한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뉴스를 통해서 정보나 자료를 찾으시는데 그러면 미국보다 하루나 이틀 늦게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알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미국 주식 투자의 가장 기반이 되는 자료는 해당 기업의 IR 자료입니다. 구글에서 나이키 IR이라고 검색하면 투자자들을 위한 실적 자료와 관련 뉴스를 가장 빠르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제가 지금 구글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이키 IR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나이키 인베스터 릴레이션스라고 나이키 홈페이지에 있는 IR 자료가 가장 먼저 뜨고 그 밑쪽으로 관련된 자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맨 위에 있는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IR 관련된 자료들이 쭉 있는데 여기 쿼터리 어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저는 지금 1분기 자료를 보고 싶으니까 이쪽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쿼터리 어닝에 들어가면 연도별로, 분기별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22년 1분기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Financial Schedules and Key Financial Metrics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면 저희가 앞서 봤던 매출 자료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122억 4,800만 달러.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IR 자료를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가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파파고로 번역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파파고 성능이 꽤 괜찮아서 맥락을 이해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나이키 폭락의 주된 원인의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저와 함께 찾아봤던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IR 자료 중 하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2022년 1분기 자료 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자료, Earning Call Official Transcript 자료입니다. 여기서 질문, 아까 제가 보여드린 IR 자료 찾기 영상 캡처본과 방금 보여드린 화면에서 다른 점이 있는데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닝콜 오피셜 트랜스크립트 자료가 원래는 unofficial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official이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내용상 큰 차이는 없고 조금 더 현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나이키 폭락의 주된 원인이 된 내용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어닝 릴리즈 컨퍼런스 콜 트랜스크립트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자, 여기 보이시나요? Additionally, several of our factory partners in Vietnam and Indonesia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1분기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공장이 코로나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었는데 인도네시아는 지금은 전체 재가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정부의 명령으로 신발 공장들이 아직도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신발 공장들이 모두 재가동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7월 중순부터 이미 10주 정도 되는 생산 물량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고 10월이 되어야 전체 생산량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나이키의 메인 상품인 신발은 무려 51%, 의류는 30%가 베트남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가의 폭락을 가져온 문구는 컨퍼런스 콜 내용 중 바로 이 문구입니다. Specifically for second quarter, we expect revenue growth to be flat to down low single digit versus the prior year. 즉, 공장 폐쇄가 생산과 배달 시간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2분기에는 매출 성장률이 한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문구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출 성장률이 떨어질 예정이니 나이키 주식은 당분간 보지도 말아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항상 그랬듯이 나이키의 비즈니스 모델이 타격을 입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폭락 시의 경험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이 손상되지 않았다면 좋은 기업들의 주가는 결국 회복한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나이키가 일시적으로 생산을 못하는 것이 나이키의 비즈니스 모델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치 플랫폼의 의견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입니다. 앞으로 한 분기 혹은 두 분기까지는 생산 부족으로 힘들 수 있겠지만 결국 나이키 매니아들은 다시 나이키 신발을 찾을 것입니다. 나이키의 저력을 인증하는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패션 업계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키는 2020년 한국 매출 기준으로 1조 4,522억이라는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2020년 루이비통 코리아는 1조 468억 원의 매출을, 샤넬 코리아는 9,296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나이키가 1조 4,522억으로 루이비통과 샤넬을 넘어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수치이죠. 특히 나이키는 두터운 매니아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게다가 한정판 마케팅을 정말 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요새 한국에서는 이분의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핫하죠. 바로 정용진 부회장입니다. 최근에 정용진 부회장은 나이키 한정판 운동화를 인스타그램을 통해 플렉스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운동화는 나이키 에어조던 1 트래비스 스캇 프라그먼트라는 운동화입니다. 18만 원대의 가격으로 출시된 이 운동화가 지금은 리셀러 시장에서 160에서 180만 원에 팔리고 있다고 하니 나이키의 팬층이 얼마나 두꺼운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존 매출과 팬층의 탄탄함을 확인했으니 향후 성장성은 어떠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간의 매출 타격은 있겠지만 나이키의 매출 전망을 밝게 하는 것은 DTC 전략입니다. DTC란 Direct to Consumer의 약자로 상품 판매 과정에서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파는 것입니다. 나이키는 지난해 매출에서 순이익이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DTC의 증가 때문입니다. 중간 유통 단계가 없어진 만큼 유통비용, 수수료 등 비용이 덜 들었기 때문에 DTC의 증가가 순이익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또한 가격을 직접 통제할 수 있으므로 아마존과 같은 거대 유통업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약 10년 동안의 나이키 매출을 보면 DTC 매출이 25억 달러에서 164억 달러로 상승하였고 총 매출 대비 점유율도 15%에서 38.7%로 늘었습니다. 또한 나이키의 존 도나우 대표는 2025년이면 DTC 매출이 60%에 이른다고 예상했으니 앞으로 나이키가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사게 되면 이 물건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DTC 채널을 이용하면 제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을 없앨 수 있습니다. 나아가 AS도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신뢰가 더욱 강하게 형성될 것입니다. 리치 플랫폼은 지금이 바로 실적, 성장성, 그리고 두터운 팬층까지 보유하고 있는 나이키 주식을 줍줍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점에도 분할 매수는 진리입니다. 적어도 본인이 생각하는 총 금액을 3번 이상 나누어 분할 매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